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계사 30번째 시간입니다. 또는 30번째 시간입니다.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 한자에서 유래된 것이 있고 고유어가 있는데 100 이상일 때는 한자어를 써야 되죠. 300, 400, 500 이런 식으로. 하지만 100 이하일 때는 고유어를 쓰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교계사 30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오늘은 봉기부터 시작해서 부정, 다른 종류의 한자들이 보이죠? 그 다음 분단, 분류, 분리, 분석, 분쟁 이렇게 진행합니다. 봉기에서 원래는 오른쪽에 있는 이 글자, 이것이 벌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뭐가 붙기 시작하죠. 뜻을 여러 가지로 나눠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벌봉이라는 뜻이었지만 다른 변들이 붙으면서 벌의 경우에는 벌레 충자를 옆에 집어넣었죠. 그래서 이것은 벌봉자입니다. 벌봉. 이 벌은 벌집에 있다가 침입자가 있으면 이렇게 벌떼처럼 모여 나와서 침입자를 방어합니다. 그래서 벌들이 떼져 일어나는 것, 일어날 기자입니다. 이것을 봉기라고 해요. 봉기. 그래서 동학 농민군이 봉기를 하였죠. 벌봉자입니다. 이 양봉업에서 양은 위에 이것이 양양자예요. 밑에는 먹을 식자거든요. 그러니까 양을 먹여서 기른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기를 양자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부양한다라고 할 때 이 기를 양자예요. 그럼 벌을 기르는 건 뭐냐? 양봉이죠. 업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에서 업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직은 하늘이 내린 것. 그래서 직업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벌을 키우면 양봉이지만 물고기란 것을 키우면 양식이라고 하죠. 돼지를 키우면 양돈, 닭을 키우면 양계라고 합니다. 양계장. 그 다음에 여왕봉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벌의 집단에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여왕봉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왕봉은 그 집단에서 거의 절대적인 존재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사람에 비유할 때, 여자에게 비유할 때 여왕봉 같은 존재다. 그 휘하에 여자들을 거느리고 절대 권력을 행사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유일한 생식을 하는데 여왕봉이 유일하게 생식을 하는데 이 식자는 왼쪽에 있는 게 이것이 죽을 사자의 왼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포를 불린다는 뜻이에요. 불릴 식자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나무목이 들어가면 이건 나무를 심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심는 날이 식목일입니다. 하지만 왼쪽에 요게 들어가면 이것은 불린다. 그래서 생식이란 말은 뭐냐? 자기와 같은 개체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식하다라는 말을 써요. 번식. 번은 많다는 뜻이죠. 빈번하다. 그래서 많이 불리는 것, 이것이 번식입니다. 그 다음 물고기 키우는 곳이 양식장이죠. 물고기 수를 불리는 겁니다. 그 다음 무성생식, 유성생식이란 말이 나옵니다. 생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포유류 이런 고등동물들은 바로 암놈과 순놈이 결합해서 새끼를 낳죠. 그래서 남성, 여성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유성생식이라고 하는 데 비해서
포자로 씨앗으로 번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세균류는 이런 식인데 하등 동물들은 포자로 번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성과 여성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무성 생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벌봉자 왼쪽에 산이 들어갔죠. 자, 이 산은 왼쪽에도 쓰기도 하고 위에 쓰기도 합니다. 산봉우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천하제일봉, 금강산은 천하에 제일 가는 봉우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최고봉은 높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웅장하고 멋있을 때는 제일봉이라고 얘기하지만 높이만 갖고 따질 때는 최고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문에서 최고봉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지구에서 최고봉은 에베레스트 산이죠. 그 다음 산들이 여럿이 있을 때 가장 높은 산을 주봉이라고 합니다. 주봉, 중심 주자죠. 그리고 자, 이 낙타를 보세요. 봉우리가 몇 개가 있습니까? 2개가 있죠. 그래서 이런 낙타를 쌍봉 낙타라고 합니다. 자, 새가 지금 2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쌍봉 낙타입니다. 이것이 하나만 있으면 단봉 낙타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광화문 가보셨죠? 그 왕이 있는 곳이, 정사를 보는 곳이 근정전인데 근정전까지 가려면 문을 3개를 지나야 됩니다. 제일 앞에 있는 문 이름이 광화문이죠. 그리고 근정전 바로 앞에 있는 문은 근정문입니다. 그 근정전 안을 보면 용상이 이렇게 있고, 용상이라는 건 임금은 용의 비유가 되죠. 그 임금이 앉아있는 의자가 용상입니다. 용상 뒤에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을 1월 오봉도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해고, 이것은 달이에요. 달은 어떤 때는 붉은 빛이 돌죠. 양이고 음입니다. 그래서 1월은 음양을 나타내고 오봉도, 봉우리가 5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 그랬을 때 이 오봉 중에서 가운데 있는 이것이 주봉이에요. 주봉. 천하를 4방으로 나누죠. 동서남북.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어디? 중앙. 그래서 5방위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왼쪽은 좌, 푸른색이죠. 오른쪽은 백호입니다. 흰색이에요. 남쪽은 주작, 주는 붉은색이라고 그랬죠. 북쪽은 흑룡광 때문에 흑색, 검은색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오행으로 보면 목, 금, 화, 수, 가운데는 천하죠. 천하가 있다. 그런데 이 음양오행은 지금 중국 땅인 은허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 지역은 황토 지역이에요. 그래서 중앙의 색깔은 뭐냐? 색깔은 황이고 오행으로는 토입니다. 그래서 이 오행이 화수목금토라고 그랬죠. 그리고 일월이 합해져 가지고 일주일의 명칭이 일월, 화수목금토 이렇게 해서 음양과 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이름을 안다면 당연히 음양이 뭔지 오행이 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해와 달, 즉 음양을 의미하고 이 오봉은 오행을 의미합니다. 모든 천하는, 우주는 이 음양과 오행이 작동돼서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우주의 근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아직 봉을 하나 더 해야 되는데 희망봉이라고 있습니다. 희망봉이 어디입니까? 희망봉은 여기입니다. 원래 이 지역은 오스만 터키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전에는 중국에서 실크와 도자기가 이 실크로드를 따라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유럽으로 수출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지역을 막강한 오스만 터키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당시 세계는 서쪽은 오스만 터키가 장악하고 있었고 동쪽은 중국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스만 터키를 통과하려면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 유럽 사람들한테는 이 동양의 실크 자기, 특히 향신료를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해야 되는데 자, 뭐가 문제냐? 여기가 적도입니다. 왜 적도라고 할 때 붉을 적자를 써요? 이글거리는 태양, 낮에 50도 막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것은 이글거리는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길도자. 그래서 이것을 적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유럽에서 볼 때는 이쪽에 인도, 동남아시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리로 가지 못하니까 결국 아프리카를 돌아서 가야 되는데 누구도 가본 적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쪽을 가기 위해서 그러면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는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죠. 그럼 바닷물은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은 유체이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작용에 의해서 바닷물이 이렇게 흐르죠. 그런데 남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작용합니다.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그래서 해류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흘러서 다시 계속 왼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가 해안선을 따라서 배가 이렇게 오다 보면은 바로 올라오는 이 해류랑 부딪혀 가지고 이 배들이 전부 해안가에 내팽개치는 거예요. 배가 파산을 하죠. 파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스코 다가마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방법을 찾은 게 뭐냐? 이쪽 적도 위에서 이 적도 아래로 내려가면 이 해류에 의해서 배가 파손되니까 바깥으로 빠집니다. 이 해류를 타요. 이 해류가 뭐냐? 이렇게 흐르는 해류입니다. 이걸 타고 오다가 이제 이쪽으로 돌아서 들어가기 시작할 때 이쪽에서 잽싸게 바깥으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파손을 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오랜 항해 생활에 지쳐 있었는데 빠져나와서 드디어 육지를 만났죠. 이들에게 이 케이프타운은, 산이 보이는 이 케이프타운은 희망을 주었던 산봉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지명이 케이프타운 아래에 있는 그 지명이 희망봉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스코 다가마가 이 희망봉을 발견함으로써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은 뭐냐? 이 리스본의 대서양 쪽에 있는 벨랭탑입니다. 이것은 외적의 방어를 막는 목적도 있지만 이곳을 지나는 배들에게 세금을 걷는 세관의 역할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벨랭탑은 해양수비대와 함께 세관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쪽이 대서양이에요. 이쪽이 올라가면 이제 강으로 되는 리스본 그 구시가 쪽으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이 사람들은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갔을까? 자, 희망봉에 도착을 하면 거기에서 이쪽을 가본 선장을 찾죠. 그래가지고 돈을 주고 고용해요. 그럼 그 선장이 자기가 알고 있는 데까지 데려다 주죠. 그럼 여기서 또다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해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선장을 구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해도라는 게 없었잖아요. 해도. 바다지도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선장을 돈을 주고 사서 이렇게 계속 이동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왼쪽에 불화가 붙었죠. 불화자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는 봉화란 뜻이에요. 봉화. 그러면 이제 남산 가봤습니까? 남산에 봉수대가 있죠?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이 봉이라는 건 연기입니다. 수는 뭐냐? 수도 왼쪽에 보면 불이 들어갔죠? 이건 불이에요. 그러면 연기를 피우는 때는 언제? 낮에. 불은 머리에서도 잘 보이는 밤에. 그래서 이제 낮에는 연기를 피우고 그것이 봉입니다. 밤에는 불을 피웠어요. 그것이 수입니다. 대라고 하는 것은 높고 평평한 곳을 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산 봉수대인데 이 개수가 5개인데 그러면 이제 얼마나 위급하냐? 적의 부대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얼마나 가까이 왔느냐 하는 것을 바로 봉화를 몇 개를 피우느냐로 위급함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왼쪽에 쇠의 금이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칼날, 칼끝입니다. 그래서 선봉대, 선봉장 하면은 제일 앞장서는 칼날이에요. 칼끝. 그런 부대를 선봉대라고 하고 부대, 우두머리를 선봉장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제일 앞장서는 부대는 상당히 전투에 능하고 무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예봉이라고 그래요. 예리할 예자입니다. 예리한 칼날을 피하다. 그래서 항상 두 부대가 전투를 할 때 일단 상대가 세면은 일단 피하고 뒤로 공격한다든가 이런 전술을 사용하는데 그렇게 예리한 칼날을 피한다라고 할 때 예봉을 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붓글씨 보이시죠? 굉장히 붓이 힘이 있죠. 이것을 필봉을 휘두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붓을 휘두르는데 붓의 날입니다. 결국 필봉을 휘두르다라고 하는 것은 날카로운 비판, 거침없이 글로 비판을 하는 것을 필봉을 휘두르다, 힘차게 휘두르죠. 주저하거나 머뭇거림이 없이 이것이 필봉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1988년에 한겨레 신문이 창간되었는데 그때 창간문의 일부입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일부 정치 군인들이 구테타로 정권을 탈취, 고도성장을 이루어 놓았다고 구가하고 있으나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안으로는 빈부의 차를 심화시키고 지금도 빈부격차가 심하죠. 밖으로는 예속적 경제구조를 굳혀 미국과 일본에 종속된 경제구조라는 겁니다. 성장이 되면 될수록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은 다릅니다. 그 양이 커지는 건 성장이지만 빈부 격차가 심하면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성장이 될수록 오히려 사회 불안이 조성된다. 즉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겁니다. 그런 지극한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앞으로 한겨레 신문은 자신들이 필봉을 휘두르겠다라고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봉에 해당되는 게 또 뭐냐면 자, 지금 여기 군함들이 보이시죠? 제일 앞장서는 군함, 이게 바로 예봉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대의 선봉이 되는 거죠.
앞선 것이니까.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 VAN, van이라고 하면 앞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갈 때 advanced라고 얘기를 하죠. 그 제일 앞장서는 것이 vanguard예요. vanguard. 선봉을 영어에서는 vanguard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뒤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뒤에서도 지키는 뭐가 보호하는 뭐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뒤에 있는 이것이 rear guard입니다. rear는 뒤란 뜻이에요. 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백밀러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백밀러가 아니라 뒤를 보는 거울이기 때문에 레어 미러가 맞습니다. 그 다음 요것이 들어가면 지금 이것은 책받침편이라고 얘기하는데 걷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걸어가서 만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 만나는 것이 상봉이죠. 50년 만에 자매가 상봉하였다. 서로 만났다는 뜻입니다. 봉변을 당하다, 변을 당하다라고 하는 건 변은 갑자기 생기는 느닷없는 일, 사건이죠. 그 사건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변을 당하다. 그러니까 그 10대 어린애한테 할아버지가 당하는 것, 이런 것이 봉변을 당하는 거죠. 욕됨을 당하는 것이 봉욕입니다. 자, 무릎을 꿇는 욕됨, 굴욕입니다. 부끄러운 욕, 치욕, 욕되다는 뜻입니다. 욕을 하다라고 할 때 이거 써요. 그 다음 봉착하다라고 하는데 이 착은 붙을 착자이지만 결국 도착하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만나다란 뜻이죠. 그래서 어려운 일을 난관을 어려운 문을 봉착하였다. 난관에 봉착하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 이 책발 만날 봉자 위에 풀초가 들어가면 이것은 쑥이에요. 자, 쑥은 왜 중요하죠? 단군 신화에 나오죠. 쑥과 마늘을 먹고 인간이 되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마늘은 한반도에 없었답니다. 이것은 아마 달래를 가리키는 게 아닐까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쑥을 말려가지고 뜸을 떠요. 이게 쑥뜸입니다. 쑥뜸. 그 다음 봉두남발이란 말을 쓰는데 쑥 머리죠. 쑥대머리입니다. 여러분들 이 노래 들어봤어요? 쑥대머리 구신형용. 누가 쑥대머리가 됐어요? 춘향이가 옥에 갇혀서. 그러면 머리를 빗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씻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이 그냥 쑥대처럼 쑥대머리가 되어서 머리가 마구 헝클어져 있을 때 봉두남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건 뭐라고 부르죠? 이건 목에 채우는 것은 칼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나무를 다루는 기술은 못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 못은 오래 지나면 녹슬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나무죠. 그래서 이 반쪽 나무, 이쪽 반쪽 나무를 이렇게 꿰어가지고 못을 사용하지 않고서 이런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칼이죠. 그럼 발에 채우는 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족쇄라고 얘기해야 되죠. 손에 채우는 건 뭐라고 해야 돼요? 착고라고 합니다. 착고. 이 착고가 지금의 수갑이죠. 그러면 이제 쑥대밭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낮게 자라는 이런 쑥은 우리가 먹는 쑥이에요. 쑥떡 같은 거 만들 때. 쑥 버무리. 쑥을 밀가루와 버무려 갖고 찌는 거죠. 이건 낮아요. 먹는 쑥은. 그런데 약쑥이 있습니다. 대가 이렇게 길게 올라갑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가늘어요. 그래서 모진 바람, 거센 바람이 불면 이 쑥대가 다 꺾어집니다. 그럼 사방으로 쑥대가 꺾여져 가지고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쑥대밭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홍수가 나서 온 마을이 쑥대밭이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쑥대는 줄기가 가늡니다. 그래서 마구 헝클어져 있는 모습이 쑥대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쑥대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사우나 중에 이 쑥대를 말려가지고 그걸 묶어서 사우나 안에 그 사우나를 할 때 향이 퍼지도록 하는 그런 사우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길어요. 쑥대입니다. 그 다음 왼쪽에 뭐가 들어갔어요? 실사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건 실사가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실로 꿰매는 겁니다. 그래서 꿰매는 기계를 뭐라고 그래요? 재봉틀이라고 하죠. 재봉틀. 이렇게 지금 본을 떠가지고 이 흰 거 보여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본을 떠가지고 가위로 잘라냅니다. 그런 거 뭐라고 그래요? 재단이라고 얘기하죠. 재단. 그래서 이렇게 재단을 하고 꿰매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재봉사라고 합니다. 자, 재봉틀이고 이 사람은 재봉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봉제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꿰매서 만드는 제품이 뭐예요? 옷이라든가 완구류, 장난감, 천으로 만든 장난감이죠. 이것이 바로 봉제입니다. 그 다음 맹장이 터져서 수술했어요. 그러면 배를 갈라야 되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꿰매야 되잖아요. 그래서 꿰매서 합하는 수술, 이것이 봉합수술입니다. 그 다음 미봉책이란 말이 있어요. 미봉책은 임시 땜빵이란 뜻, 임시 변통이란 뜻인데 미는 그칠 미자지만 사실 이것은 뜻으로 쓰면 안 되고 이 음만 빌려 써야 됩니다. 그래서 미륵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충남 논산에 있는 은진미륵이죠. 은진미륵. 이 미륵은 석가모니가 열반에 든지, 즉 죽었다는 뜻이죠. 56억 7천만 년 뒤에 다시 세상에 나타나서 석가모니가 구제하지 못했던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고 합니다. 특이한 것은 이 미륵들은 위에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어요. 모자를. 그 다음 아미타불 할 때 미, 이것은 뜻으로 새기는 게 아니라 음만 빌려 쓰면 됩니다. 뜻과 관계없이 음을 빌려 쓰는 것을 음차라고 한다 그랬죠. 음차. 그래서 예를 들면 나폴레옹을 한자로 쓰면 나팔륜, 투르키예를 한자로 쓰면 토이기, 그래서 토이기 행진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뜻과 관계없이 소리만 빌려 쓰는 것이 음차예요. 빌릴 차, 차관. 그래서 이 미봉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책은 계책이죠. 그러니까 임시로 꿰매면 안 되죠. 꽉 묶거나 아니면 땜질을 해야죠. 땜질. 그러한 계책 방법을 미봉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시변통이란 뜻이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 산 이름에 보면 용화산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그 용화라는 게 뭐냐? 이 미륵불이 다시 나타나서 모든 중생을 구제해서 아주 평화롭고 화목하고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되는 그런 세상을 용화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미륵이 나타난 시대를 용화 세상이라고 하고, 절에 가보면 어떤 곳은 대웅전 대신에, 대웅은 석가모니죠. 대단히 큰 영웅. 그래서 대웅인데 이 미륵을 주로 모시는 절도 있습니다. 그런 절은 용화전 이렇게 써요.
이 정자는 바를 정자입니다. 물론 투표할 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쓰기도 하죠. 하지만 바를 정자입니다. 그래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이란 뜻이죠. 학교에서 부정행위를 하였다라고 하면 컨닝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이 컨닝은 교활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치팅이라고 해야 되지 컨닝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컨닝이란 말을 자주 써요. 그래서 옳지 못한 행위, 이것이 부정행위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정축제, 옳지 못하게 축제, 제는 재물입니다. 그런데 요 글자와 위에 풀초가 들어간 것, 없는 것 두 개를 비교해 보겠어요. 이것은 짐승축자입니다. 짐승축. 그래서 가축이라는 것은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에요. 짐승이 뭐죠? 네 발 달린 동물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말, 소, 돼지 이런 것들을 키우는 직업, 업이 축산업이죠. 그래서 이 축이라고 하는 글자는 수와도 같은 겁니다. 수. 이 수가 짐승 숫자예요. 여러분들 미녀와 야수 알죠? 야가 뭡니까? 들야자예요. 그러니까 들짐승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자, 날아다니는 짐승은 뭐라고 하느냐? 금이라고 합니다. 금. 그래서 이런 금수만도 못한 놈아, 금수입니다. 날짐승과 네 발 달린 짐승을 통틀어 얘기할 때 금수라고 표현을 쓰는 것이고, 인면수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얼굴은 사람이지만 짐승의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인면수심이라고 해요. 전두환은 부정축자를 해놓고 나는 29만 원밖에 없다.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죠. 인면수심입니다. 부정축제한 돈이 수천억 원이 넘어요. 그래서 16년 만에 단죄 이렇게 되는데, 단죄라고 하는 것은 단은 자를 단자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는 걸 뭐라고 그래요? 금단이라고 하죠. 자를 단자입니다. 판단, 단정. 그래서 이 단은 처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죄를 하였다는 것은 죄를 물어 처단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한자는 디귿이나 지읒 앞에서는 부라고 읽고 지읒으로 시작됐죠. 그래서 부라고 읽어요. 하지만 뒤에 오는 낱말이 디귿이나 지읒으로 시작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음이 두 개가 있어요. 부냐 불이냐. 디귿과 지읒 앞에서는 부, 나머지는 불. 그런데 이 한자 밑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입구가 들어갔죠? 입으로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는 그렇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단정하거나 옳지 않다고 반대하는 것, 이것이 부입니다. 부정이죠.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나사렛 예수가 그랬다 그러죠.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답변하리라. 나를 부정하리라. 부인하리라. 그랬죠. 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는, 자, 요것은 칼날 인자입니다. 그러면 밑에 마음심이 들어갔어요. 칼날을 마음, 즉 심장에 겨눠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참아야 되죠. 참을 인자입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 들어가면 말로 맞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부인입니다. 부인. 부인하였다. 이것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사그라다는 성스러운 그런 뜻이고 파밀리아는 패밀리입니다. 성가족 성당, 즉 나자렛 예수와 마리아와 뭐 이런 이야기를 벽화로 조각으로 이렇게 붙여놓은 것들이에요. 거기에 있는 건데 지금 로마 병정이죠. 그 다음에 체포된 예수입니다. 옆에서 지금 베드로가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조각을 사그라다 파밀리아 벽에 조각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였다. 그 다음 수학에서는 부정이란 말이 나옵니다. 우선 수학에서는 뿌리 근자죠. 또는 해라고 얘기하는데 해는 해답을 줄임말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근과 해 같은 말인데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성립시키는 값을 근 또는 해라고 합니다. 그럼 방정식은 뭔데? 좌변과 우변이 이퀄 등호로 연결되어 있는 그 식을 방정식이라고 하고 좌변과 우변이 부등호, 이건 부등호죠?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게 부등호죠. 같지 않다란 기호입니다. 그 식은 부등식이라고 하죠. 기호는 등호, 부등호, 식은 방정식, 부등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값, 1x의 값, 근이나 해는 반드시 1x의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1x예요. 자, 지금 4 더하기 x 더하기 8은 15다. 그러면 이게 만일 2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풀어요? 자, 넘어가면 x는 3이 되죠. 3. 그럼 2x는 3이잖아요. 그런데 방정식 또는 부등식에서는 1x의 값이나 근이나 해 또는 부등호 영역을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x는 2분의 3 이게 답이에요. 2x는 3, 3은 답이 아닙니다. 반드시 1x를 구하는 것이다 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마방진이라고 하는데 이 마는 마귀입니다. 귀신 마자예요. 마귀. 그런데 캐대현에서는 뭐라고 했죠? 그 마귀들의 우두머리 이름이 뭡니까? 귀마였죠. 귀마. 요 앞뒤를 바꾼 거예요. 방은 모방자입니다. 한쪽으로 쭉 가는 것, 이것이 방이죠. 그래서 방은 네모란 뜻으로 이해하면 돼요. 모방자. 노아의 방주, 밑바닥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모로. 왜? 파도에 견디게. 그래서 동양에서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다. 그래서 천원지방이란 말을 씁니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났다. 천원지방. 앞으로도 나오니까 이 낱말도 기억해 두세요. 이 방은 뭐라고 하는 것은 모서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2개가 있는데 또 여기 3개 하나가 더 있다면 요 3개의 사이를 모서리라고 한다. 그 다음 진이라고 하는 것은 늘어설 진자죠. 앞 시간에 하객진을 배웠죠. 그러니까 결국 군대를 어떻게 늘어놓느냐 하는 것이 진입니다. 하객진은 뭐예요? 일본 배가, 외놈들의 배가 이렇게 있을 때 조선배로 이렇게 하계 날개처럼 둥글게 싸는 것, 그래서 공격을 퍼붓는 것이 하객진이죠. 어린지는 물고기의 비늘이죠. 그래서 적이 이렇게 있을 때 물고기 비늘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가운데를 뚫고 나가는 것, 이것이 어린진입니다. 자, 그러면 왜 마방진이라고 하느냐? 이 숫자는 이렇게 더하던 이렇게 더하던 이렇게 더하던 이렇게 더하던 늘 같아요. 얼마? 15.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숫자가 뭐냐? 3이죠. 3. 그래서 가로 세로 대각선 어디로 해도 숫자가 같기 때문에 이것을 마방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방정식에서 계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칙 연산을 하는 거죠. 사칙이 뭐예요? 가감승제. 가 더하고 감소 빼고 승 2승 3승 그런 말을 씁니다. 곱하기죠. 제는 제거한다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나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사칙이에요. 가감승제가. 그럼 연산은 뭐냐?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근 또는 해 또는 답을 구하는 것. 이것이 연산입니다. 그 다음 부정에서 음이 같아서 이것도 합니다. 이건 왼쪽에 삼수변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것은 물로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깨끗할 정자입니다. 아이고 저리 가라 부정탄다.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탄다. 부정 깨끗하지 못하고 부패 썩을 부자입니다. 자, 콩을 삭힌 게 뭐죠? 썩은 것은 썩다는 먹지 못하는 거지만 삭다는 발효시키는 겁니다. 그럼 콩을 발효시킨 게 뭐예요? 두부입니다. 두부. 부자 이거 써야 돼요. 썩을 부자. 그럼 이제 부패라고 하는 건 뭐냐? 패라고 하는 건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썩을 대로 썩어 문드러진 것. 이것이 부패예요. 모든 생명체는 죽으면 색깔이 변하죠. 결국 마지막에 뭐로 바뀌느냐? 검은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검은색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검은색. 그래서 이제 까마귀는 검은색이니까 사람들이 재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공기정화. 화는 바뀔 화자예요. 깨끗하게 바꾸는 거죠. 어떤 걸? 더러웠던 것을. 그래서 정화시킨다. 그리고 정화작용 이런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청정무구. 청은 푸를 청자죠. 푸르고 깨끗해요. 무구. 구는 때 구자입니다. 그래서 무구하다는 이야기는 때묻지 않은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이런 것을 묻어야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걸 정화조라고 하죠. 정화조. 조라고 하는 것은 통이란 뜻이에요. 자, 집에 욕조가 있죠. 거기다 물을 담아 놓고 거기서 몸을 따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는 통이고 욕은 목욕하다라는 뜻이니까 목욕할 때 사용하는 틀, 통, 그것이 바로 욕조입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지하에 물이 끊길 때 대비해서 지하에 저수조가 있습니다. 지하 저수조. 저는 저축, 저장한다는 뜻이죠. 물을 저장하기 때문에 하는 통이기 때문에 저수조란 말을 써요.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가면 지하 저수조가 있습니다. 그 나라 말로 예레바탄 사라이라고 하는데 그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서 튀르키예는 그 당시 동로마 제국에서는 곳곳에 땅 밑에 궁전처럼 커다랗게 짓고 거기다 물을 저장했습니다. 그것이 지하 저수조 예레바탄 사라이입니다. 벌써 40분이 훌쩍 넘었네요. 항상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 미안합니다. 원래 오늘은 분단, 분류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1시간은 훌쩍 넘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했던 봉기, 부정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분단과 분류, 구분, 분석 이것은 설명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분리와 분쟁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